기존 2차전지 ETF와 차별화된 2차전지 소재 ETF가 신규 상장하면서 보다 다양한 2차전지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차전지 소재 ETF 3종목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 배터리셀 3사를 제외하고요. 2차전지 테마에 투자한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배터리셀 3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2차전지 소재에만 집중 투자하는 ETF들입니다. 솔 2차전지 소부장 ETF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이 배터리셀 3사를 제외한 2차전지 소재 ETF이지요. 2023년 4월 25일에 상장을 했고요. 이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ETF가 상장하기까지 약 2개월여 동안 경쟁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몰렸었죠. 경쟁 ETF들이 차례로 상장한 이후에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곤 있습니다.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은요, 2차전지 소재 10종목에 집중합니다. 솔 2차전지 소부장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편입이 상한 비중이 10%인데 반해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은 20%이고 타이거 2차전지 소재 ETF는 15%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선호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 솔보다는 나중에 출시한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과 타이거 2차전지 소재를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솔 2차전지 소부장 ETF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FN가이드 2차전지 소부장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이고요. 앞으로 소개해드릴 새 ETF 중에 가장 먼저 상장했습니다. 최초 설정액이 100억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상장한 지 3달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자산이 2,560억 원까지 늘어난 것만 봐도요. 그동안의 엄청난 인기를 짐작할 수가 있죠. 2차전지 소재가 아니라 2차전지 소부장입니다. 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반도체와 달리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 부품과 장비의 중요도가 소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아요. 관련 종목들의 시가총액도 소재에 비하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솔 2차전지 소부장 ETF 같은 경우는 이름은 소부장이지만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면 소재 ETF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같은 핵심 소재 관련주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약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초지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20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몇 종목인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비중을 어떻게 나누냐인데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고 한 종목의 최대 비중은 10%로 가져갑니다. 리밸런싱을 1년에 2번, 그러니까 6월과 12월에 한 번씩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솔 2차전지 소부장 ETF가요, 상장 초기부터 높은 관심을 끌 수 있었던 이유는 최초의 2차전지 소재 ETF였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에코프로였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뜨거운 주식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뜨겁고 논란이 많았던 주식이 바로 에코프로였죠. 2차전지 ETF 중에요,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ETF가 바로 이 솔 2차전지 소부장 ETF였습니다. 상장일 당시인 2023년 4월 25일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온 건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두 종목의 비중의 합은 약 35% 정도입니다. 솔 2차전지 소부장 ETF 지난 6월에요. 정기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유의미한 종목 편출입은 없었어요. 세 종목이 나가고 세 종목이 들어왔는데 사실 얘네들이 차지하는 편입비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목들의 비중이 많이 바뀌었죠. 지난 6월 9일 정기 리밸런싱 직전의 포트폴리오이고요. 오른쪽은 2023년 6월 12일 정기 리밸런싱 직후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편입비 상위 15개 종목들만 가지고 왔는데 전체적인 비중이 확 바뀌었죠. 35%에 육박했던 에코프로 형제의 비중이 두 종목 더해서 20%까지 줄어들었어요. 개별 종목 상한 비중이 10%이다 보니까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BM도 10% 수준으로 조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에코프로 형제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입비가 낮아졌던 다른 종목들도 10% 수준으로 비중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정기 리밸런싱은 신규 종목 편출입
종목도 있지만 많이 오른 종목은 비중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은 비중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게 리밸런싱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에코프로 형제들 비중이 높아서 상장 당시 이러한 모습이 좋아서 솔 2차전지 소부장 ETF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사실 리밸런싱이 진행된 이후에 솔 2차전지 소부장은 그 최초 투자의 의미가 좀 많이 퇴색이 된 건 맞죠. 물론 2차전지 소재 ETF 투자하고 싶은데 특정 종목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솔 2차전지 소부장 FN은 가장 좋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이 솔 2차전지 소부장 ETF의 개별 종목 편입이 상한 비중 10%의 아쉬움을 체감할 때쯤 등장한 ETF가 바로 이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입니다. 2023년 7월 4일에 상장을 했고요. 기초지수 내용을 좀 보면 2차전지 핵심 소재 관련 키워드를 분석해서 10종목을 선정을 한다고 하네요. 한 종목 편입비 중에 상하는 최상위 종목이 20%, 그리고 차상위 종목이 15%라고 하고요. 정기 리밸런싱은 연 4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개별 종목 변동성도 크고 포트폴리오 내에 10종목 밖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요. 특정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그러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수 성격 자체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밸런싱을 보다 자주, 그러니까 반기가 아닌 분기마다 진행을 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라는 의지로 생각이 됩니다. 구성 종목입니다. 총 1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편입비 최상위 종목인 포스코 퓨처엠이 20%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에코프로 BM, LG화학 등이 차례로 편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탑10 ETF들 많잖아요.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는 2차전지 소재 탑10 ETF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거 2차전지 소재 ETF는요,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 ETF 상장 이후 일주일 뒤에 상장한 또 하나의 2차전지 소재 ETF입니다. FN가이드 2차전지 소재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이고요. 보수는 코덱스와 동일한 연 0.39%입니다. 미래세 마케팅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요. 원자료에는 ETF명은 없어요. 기초지수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 놓았는데,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얘는 솔 2차전지 소부장 ETF이고요. 얘는 타이거 2차전지 소재 ETF, 그리고 얘는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ETF의 기초지수입니다. 그래서 밑에 나열되어 있는 내용들은요, 해당 ETF에 매칭을 시켜서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타이거 2차전지 소재 ETF가요, 2차전지 소재 ETF 중에 가장 후발 주자인데, 이 솔 2차전지 소부장과 비교하면 나름 상품성을 개선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보다 선호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보다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편입 종목 수도 더 많고 개별 종목 캡도 코덱스가 더 높죠. 그래서 이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 ETF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만든 논리가요, 바로 수직 계열화이고 앞세운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 ETF와 타이거 2차전지 소재 ETF 기초지수의 포트폴리오를 비교를 해보시면 두 포트폴리오 모두 양극재 3대장이라고 꼽힌 에코프로 BM, LG화학, 포스코 퓨처엠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래에셋에서 수직 계열화 탑2라고 꼽은 종목이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인데, 에코프로는 코덱스에도 있지만 이 포스코홀딩스는 타이거 2차전지 소재 ETF밖에 없습니다. 실제 마케팅 자료를 보면 이런 식으로 2차전지 소재 투자는 수직 계열화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타이거 2차전지 소재 ETF의 기초지수 리밸런싱 최근 현황을 보니까요, 가장 최근인 6월 12일에 4종목이 신규 편입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6월 정기 리밸런싱 때 이 4종목이 더해짐으로써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 ETF와 차별성이 보다 더 생겨났죠. 어쩌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2차전지 소재주 투자 열풍을 불러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배터리 아저씨입니다. 실제 배터리 아저씨만 포털에 검색을 해도 배터리 아저씨 추천 8종목이
자동으로 검색이 될 정도예요. 정말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가장 최근 6월 정기 리밸런싱 이후에 이 네 종목이 들어옴으로써 타이거 2000지 소재 ETF는요, 배터리 아저씨 ETF라고 불러도 될 만큼 이 배터리 아저씨 추천 종목이 모두 다 들어가게 됩니다. 배터리 아저씨 추천 8종목 중에요, 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셀이잖아요. 애초에 2000지 소재 ETF에는 편입될 수가 없죠. 이 점을 감안하면 이 6종목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중은 76.9%입니다.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에도 배터리 아저씨 추천 종목이 들어있는데 6종목 중에 5종목만 들어있고요. 비중도 72.8%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없죠. 2차전지 소재 ETF, 타이거랑 코덱스 둘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 다음 정기 리밸런싱 때 이 두 ETF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런데 정기 리밸런싱을 통한 종목 교체가 있기 전까지는 두 ETF를 선택하실 때 이 포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이 나름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2차전지 소재 ETF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은 보다 넓어졌습니다. 세 ETF 모두 차별화 포인트가 명확한 만큼 투자 목적에 맞는 신중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